벌거벗은 세계사 136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과학자. 퀴리 부인 마리 퀴리 이야기 프리버드 7. 아무튼 오늘은 어제 30일 화요일에 방영한 TVN 벌거벗은 세계사 136회. 노벨상만 6개. 마리 퀴리 가문엔 특별한 것이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로 된 총 5권으로 된 위인전집이 있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토마스 에디슨, 퀴리 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들이었죠. 다들 세상에 큰 이름을 남인 이들이었고 이 중 유일한 여성이 바로 퀴리 부인 마리 퀴리이었죠. 폴란드 출신의 마리 퀴리, 프랑스로 향하다. 우리에게 퀴리 부인으로 친숙한 마리 퀴리는 1867년 11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교육자였던 부모님 사이에서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본명은 폴란드어로 마냐 스카도프스카 마리아 스크워도프스카였으며 훗날 그녀가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퀴리와 결혼하면서 마리 퀴리 프랑스어가 됐던 것이었죠. 여담으로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 위인전 등으로 인해 퀴리 부인으로 친숙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마리 퀴리의 차녀인 이브 퀴리가 발간한 그녀의 전기 제목이 마담 퀴리였고 이를 퀴리 부인으로 그대로 번역해 위인전이 나오면서 친숙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무튼 이날 방송에 따르면 마리 퀴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신동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학문적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교육자 집안이기도 했고 특히 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이었기에 마리 퀴리는 일찍이 언어의 천재이자 과학 신동으로 기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집안이 유복했던 편이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마리 퀴리의 큰언니가 장티푸스로 사망하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마리 퀴리는 대단한 수재였고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당시 유럽의 풍토가 여자가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왜 굳이? 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바르샤바 대학교는 애초에 남대여서 진학도 불가했던지라 마리 퀴리는 여학생 입학이 가능했던 프랑스로 유학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기에 그녀는 입주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유학 자금을 모아야 했고 23살이 되던 해 프랑스로 떠났으며 명문 소르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르본 대학 생활과 피에르 퀴리와의 만남. 마리 퀴리의 대학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야 당연 탑클래스로 잘했지만 시기와 편견 그리고 가난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당시 그녀가 진학한 소르본 대학교 자연과학부의 800명 학생 중 여학생은 단 23명에 불과했고 게다가 그녀는 프랑스인이 아닌 폴란드라는 이방인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녀가 월등히 똑똑한 것을 질투하고 시기했으며 이런저런 괄시와 무시를 보냈다고 하죠. 아울러 애초에 입주 가정교사로 겨우 유학자금을 마련해서 왔던 마리 퀴리였던지라 생활 환경이 극도로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난방도 잘 안 되는 추운 방에 하숙을 했고 돈이 없어 음식도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초 프랑스에는 마리 퀴리의 둘째 언니가 성공한 내과 의사이자 사업가인 남편과 살고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마리 퀴리가 짐이 되기 싫어 독립적으로 지냈던 것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마리 퀴리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후 그녀의 언니와 형부 내외는 마리 퀴리를 식당으로 데려가 스테이크를 먹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후 마리 퀴리는 언니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죠. 마리 퀴리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물리학, 수학학위를 취득했으며 27살이 되던 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죠. 그는 35살의 과학자 피에르 퀴리였고 마음이 통한 둘은 이듬해인 1895년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의 반려자이자 학문의 동반자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둘 사이에는 장녀 이렌 졸리오 퀴리, 차녀 이브 퀴리 두 자녀가 있었죠. 여담으로 피에르 퀴리 역시 뛰어난 물리학자였는데요. 그는 16살에 파리 대학교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인물로 당대의 시대상 여성에 대한 무시 등에서
아내 마리 퀴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폴로늄과 라듐의 발견, 첫 번째 노벨상. 결혼 후 마리 퀴리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주목한 것이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콜라트 렌트겐이 발견한 렌트겐선, X선 엑스레이였죠.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현재에도 의학 등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무튼 당시 학계에서는 엑스레이 X선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광선이 있지 않을까 하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됐고, 그런 과학자 중 한 명이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베크렐이었는데요. 그는 1896년 우라늄에서 새로운 광선이 나옴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방사선이었죠. 그리고 이 방사선에 주목한 이가 바로 마리 퀴리였죠. 그리고 그녀는 우라늄 외에도 이 베크렐 광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연구를 이어갔으며, 그녀는 우라늄이 다량 함유된 피치블렌드에서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이 나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피치블렌드 안에 우라늄보다 강한 방사성 물질이 있다는 소리였고, 결국 1898년 퀴리 부부는 피치블렌드에서 그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죠. 여담으로 이 교환비가 극악이었다고 하는데요. 1톤의 피치블렌드에서 추출한 이 새로운 방사성 물질의 양은 겨우 100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무튼 이렇게 마리 퀴리는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찾아낸 것이고, 여기에 자기의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리고 지속해서 연구를 이어가던 그녀는 피치블렌드에서 더욱 더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라듐까지 발견하게 되죠. 여담으로 이 라듐은 동일 중량 우라늄의 300만 배나 강한 방사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라듐의 발견으로부터 본격적인 방사능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니, 마리 퀴리와 남편 피에르 퀴리가 방사선과 방사능 업계의 지평을 열어줬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었는데요. 아울러 방사능에 대한 단위에 베크렐 BQ가 퀴리시아이가 있어 이름을 남겼죠. 이날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마리 퀴리의 방사능 발견이 훗날 핵폭탄의 개발로 이어지는 시초를 마련한 부분도 있는 만큼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찾는 연구 끝에 핵분열을 발견. 이날 방송에서는 마리 퀴리에게 핵폭탄의 할머니 정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죠. 히읗히읗. 무튼 이러한 대단한 과학적 업적을 쌓은 만큼 그녀는 190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노벨위원회에서는 마리 퀴리가 아닌 그녀의 남편 피에르 퀴리에게만 노벨상을 수여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또한 말하자면 길지만 당대 여성 과학자에 대한 편견과 제약. 마리 퀴리는 여성이어서 과학 아카데미 가입조차 불가의 그녀가 주도적으로 발견한 업적임에도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을 만들려 했던 셈이었는데요. 이때 남편 피에르 퀴리가 마리 퀴리와 공동수상을 해달라고 지속해서 청원과 탄원을 해서 결국 공동수상으로 앙투안 베트렐, 피에르 퀴리, 그리고 마리 퀴리 세 사람이 공동수상으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자연 방사능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의 죽음과 두 번째 노벨상. 마리 퀴리는 남편과 함께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됐으며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호사다마인 것인지 노벨상 수상 후 3년 후인 1906년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남편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피에르 퀴리의 죽음이었죠. 1906년 4월 19일 피에르 퀴리는 대학에 출근하기 위해 비가 내리는 아침길을 나섰는데 마침 술이 덜 깬 마부가 몰던 화물마차에 치여 46세의 나이로 죽은 것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죽은 셈이죠. 그렇게 창졸간에 남편을 잃은 마리 퀴리는 비통함과 슬픔에 잠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장으로서 두 딸을 책임져야 했고, 아울러 남편과 함께 해오던 방사능 연구도 이어가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피에르 퀴리 사후 소르본 대학교에서 후임으로 마리 퀴리를 교수로 임명하면서 그녀는 소르본 대학 최초로 여성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르본 대학에서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는데요. 그녀는 순수한 상태로 라듐을 추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초 라듐 발견 이후 순수한 라듐이 아닌 화합물 상태로 라듐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 퀴리는 라듐의 최초 발견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1910년 0.1지의 순수 라듐 추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업적으로 1911년 마리 퀴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실로 대단한 업적인 것이 노벨상을 2번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고 현재까지도 그녀 포함 5명 마리 퀴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존 바딘, 베리 샤플리스, 라이너스 폴링뿐이며 심지어 서로 다른 과학 분야로 각각 노벨상을 받은 이는 현재까지 마리 퀴리 1명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 2번째 노벨상 수상도 순탄치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노벨위원회에서 마리 퀴리에게 노벨상을 수여는 하는데 시상식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당시 그녀가 불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마리 퀴리는 죽은 남편의 제자이자 과학자였고 유부남이었던 폴 랑주뱅과 불륜설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불륜설은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학문적 업적과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무튼 그녀는 상은 과학자의 사생활이 아닌 업적에 주어지는 것이란 말과 함께 논란 속에서도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해 2번째 노벨상 화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진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보수적인 과학계에서 그녀는 차별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1차 세계대전과 인류에 대한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퀴리는 인류에 대한 헌신과 과학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자신의 사비와 기부금을 통해 리틀 퀴리라는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탑재된 자동차를 20대가량 만들어 자신의 딸 이렌 졸리오 퀴리와 함께 전선을 누비면서 부상병들을 진단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노벨상 상금으로 전쟁 채권까지 사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는데요. 그렇지만 전후 그녀에게 어떠한 포상이 주어지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제도 이미 다 썼기에 전후 그녀는 무일푼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참으 거시기하네요. 아무튼 전후 마리 퀴리는 연구소로 돌아갔지만 연구할 라듐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미국의 저널리스트 멜로니가 그녀의 사연을 듣고 모금운동을 벌여 라듐 일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마련했다고 하죠. 당시 멜로니는 당연히 그녀가 라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을 줄 알았는데 마리 퀴리는 그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면서 특허권을 애초에 포기했음을 밝혔다고 하죠. 당대의 라듐의 활용이 잘못된 방식 포함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공공을 위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조너스 소크 박사와 비슷한 느낌이지 싶네요. 이러한 사연은 미국에도 알려졌고 미국으로 향한 마리 퀴리는 미국에서 큰 환영과 함께 10만 달러치의 라듐을 지원받았고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제사 체면 치레하려고 마리 퀴리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한 프랑스는 참그마저도 마리 퀴리가 수상 거절거니까 이후 수여 거부권을 박탈해버리고 상을 주는 프랑스. 디귿디귿디귿. 마리 퀴리의 마지막과 노벨상 패밀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리 퀴리의 시대에는 막 발견한 것이었고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을 때였죠. 그리고 평생 그러한 방사능을 곁에서 연구한 마리 퀴리는 당연하게도 건강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말년에 그녀는 오랫동안 방사선 피폭을 당한 여파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비롯한 시력 상실, 고열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으며 결국 1934년 7월 4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방사능과 가까이 한 것을 생각하면 오래 산 것 같기도 하고요. 마리 퀴리 사후 그녀의 연구는 그녀의 큰딸인 이렌 졸리오 퀴리가 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뛰어난 과학자였으며 어머니 마리 퀴리의 제자였던 프레데리크 졸리오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프레데리크 졸리오가 워낙 마리 퀴리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결혼 후에도 이렌에게 퀴리의 성을 함께 붙이도록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둘은 1935년 새로운 방사성 원소의 합성으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는데요.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 부부에 이어 딸과 사위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무려 5개의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와 달리 과학자의 길이 아닌 피아니스트이자 언론인, 작가, 사회운동가였던 차녀. 이브 퀴리의 남편인 헨리 라브아스 주니어가 1965년 유니세프를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퀴리 가문의 노벨상은 무려 6개가 됐. 여담으로 이브 퀴리는 집안에서 자신만 노벨상을 못 받았다면서 집안의 수치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그녀는 노벨상만 못 받았을 뿐 전미 도서상 내셔널 북 어워드, 폴란드 부활기사십 자훈장, 그리고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던 역시나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마리 퀴리의 손자 손녀들인 이렌 졸리오 퀴리의 자녀들. 엘렌 랑주 백마이너스 졸리오와 피에르 졸리오는 각각 핵물리학자, 생물물리학자로 증손자 피에르 졸리오의 아들 마크 졸리오네 과학자로 대를 이어 퀴리 가문이 과학명문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